안녕하세요. 게리스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제가 방장 모임 왔다 갔다 하면서 기차에서 요거 회복 탄력성 이 책을 다시 읽었어요. 참 좋은 책은요, 여러분, 여러 번 읽어야 돼요. 매번 남는 인사이트가 다르고 그때그때 내 상황에 딱 맞는 인사이트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흘름 주워서 내 걸로 만들면은 내가 진짜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네, 제가 어제 이거 읽으면서 되게 받았던 인사이트 중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고 하면은 나의 어떤 막 행복감 이런 거 생각하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내가 되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난 되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그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이 행복에는 되게 중요한 게 소통이거든요, 소통. 근데 제가 방장 모임을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인간은 정말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혼자 아무리 감사하고 뭐 행복하고 이게 진정한 행복, 그러니까 소통,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참 필요하구나, 그게 진짜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책에서 이제 소통 능력은 마음 근력의 기초다라고 하는데, 이 마음 근력, 우리가 왜 제가 근육 운동 하잖아요. 그러면은 근력이 있으면은 이렇게 힘이 좋아서 예를 들어 어디 다치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고 이런 근력이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 마음도 근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 근력이 좋은 상태, 이게 소통 능력이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근력이 좋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긍정적인 정서, 이거는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아이가 또 내가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으려면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막 기분 좋고 막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걸 다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왜 작은 어떤 쾌락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에 누가 좋아요를 눌러줬어. 기분 좋아.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이 있어. 맛있겠다. 이런 거 있죠. 요런 쾌감, 이게 도파민, 우리 변형계를 활성화시켜서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일시적인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긍정적인 정서랑은 약간 거리가 있어요. 이 긍정적인 정서는 뭐냐면 전전두엽 있죠.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는 거. 이게 깊은 행복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편도체 활성화되면 안 된다고 막 이랬잖아요.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거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막 불안해하고 화를 내고 막 우울해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은, 엄마가 편도체 활성화되면 애한테 전염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애한테 뭘 막 좋은 걸 시키려고 하기보다 엄마가 편도체가 안정화되게 하라고 그래서 운동하고 명상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는 거는 이 편도체 활성화된 거랑 반대되는 거예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거죠. 근데 이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는데 정말 좋은 게 감사하는 거. 감사하기는 예전에 진아영 교수님도 그랬는데, 감사하기를 하는 게 정말 천연 우울증 치료제다. 물론 아주 심각한 우울증 환자는 당연히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어야 되겠지만, 가벼운 우울증 증상이 있는 우리 같은 엄마들 있잖아요. 우울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 정도일 때는 감사하기만 해도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을 때 타인을 존중하고 나를 존중하고, 자기 존중, 타인 존중, 타인을 수용하고 나를 수용하고, 그리고 타인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결국 이 용서, 수용, 존중, 이게 소통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감사해요. 감사한 사람이 이렇게 돼.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연히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통 능력이 뛰어나. 그리고 이런 사람이 회복 탄력성도 높아요. 이게 뭐냐면은,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 고무공처럼 바닥으로 팍 꺼졌어. 바닥으로 막 세게 내리칠수록 어때요? 세게 올라오잖아요. 고무공 같은 거, 그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근데 고무공 같은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 이게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역경과 고난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세게 올수록 더 성공하는 거야.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유리공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고무공 같고 3분의 2가 유리공 같대요. 유리공 어때요? 떨어뜨리면 산산조각이 나잖아. 상처만 있고 끝나.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오자마자 그거 그냥 다 받아서 산산조각 나서 끝나버리는 거야. 거기서 뭔가 배우고 거기서 뭔가 이겨내고, 이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또 우리 아이들도 회복 탄력성이 높은 고무공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 책을 정말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을 높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이 더 높아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성장 마인드셋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맞아요, 여러분. 세포는 계속, 우리 세포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서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해서 계속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뇌의 가소성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 새로운 상태로 유지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전의 상태로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태로 계속 만들고 훈련시키고 나 자신을 계속 훈련시키고 하면은 점점 더 나아진다고요. 유리공, 아주 그냥 아주 심각한 유리공이었는데 조금씩 고무공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 나오는데, 저는 되게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하고 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팁 같은 게 뭐냐면은, 회복 탄력성을 빨리 확 높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고 집착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내 강점을 살리는 거랑 또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서울대 이상목 교수님이라고 이제 뭐 SBS 뭐 TV도 나오셨고 뭐 책도 내셨고 했더라고요. 막 대단한 교수님이었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나서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튀어나와서 어떻게 됐냐면은 입으로 그 마우스를 이렇게 요걸 통해서 마우스를 사용해서 논문도 쓰고, 그리고 수업도 강의도 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막 연구 프로젝트들을 막 하면서 사실은 그 사고가 나기 전보다 더 많은 업적들을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마비가 왔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입이라도, 몸은 다 없지만 말을 할 수 있고 입으로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다는 여기에 집중을 한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또 그걸 할 수 있는 그거를 감사를 하고, 그게 긍정적인 정서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느 정도로 긍정적인 정서이냐면은, 나는 이 사고가 나기 전까지 정말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고가 난 이후로 정말 인생의 의미도 생각을 하고 내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서 정말 더 많은 일을, 더 의미 있는 삶을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른 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선천적 기형으로 다리 2개를 다 절단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어서 이걸 위해서 정말 막 모델도 하고 막 장애인 그 운동 이제 스포츠 나가서 막 1등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러면서 유명해지면서 동기부여가 뭐 작가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활동, 막 심지어 영화 배우 이런 걸로 활동을 막 너무 자유롭게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이랬대요. 그 다리를 만들어서 이제 이걸 붙이고 이제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리 길이를 뭐 한 8cm인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정말 부럽다고 키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심지어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역경, 나의 고난,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공을 했다, 이게 아니라 이 고난 덕분에 내가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에이미 멀린스는 정말로 실제로 그렇고, 왜냐하면 두 다리가 없기 때문에 유명해졌고, 그래서 지금 동기부여가와 뭐 작가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본인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는 덕분에 내가 지금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기 나오는 예시에 나오는 그 회복 탄력성이 높아서 고난과 역경을 뚫고 이겨내서 성공한 이 많은 사람들이 다들 똑같이 말을 해요. 고난과 역경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진 것, 여기에 집중을 하고 이걸 감사하고 이걸 최대로 활용을 하고 발전을 시키는 거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삶이 행복해. 그리고 회복 탄력성은 결국 그거가 아닐까? 이 책에서 엄마들이라면 제일 집중해서 읽을 만한 내용이 하와이 카우아이 섬. 여기가 이제 너무 정말 최악의 빈곤하고 막 부모가 막 이혼하고 뭐 알코올 중독, 정신
적인 문제가 심각한 이런,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환경에서 이 아이들을, 이 섬에 사는 아이들 800여 명을 이제 신생아, 심지어 임신했을 때부터 전수조사를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환경이었는지, 부모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한 이런 대대적인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환경이 안 좋은 이 800여 명 중에서도 최악으로 안 좋은 201명을 추려서 이들의 삶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정말 극빈층, 가정 불화, 뭐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이 애들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정말 정상적으로 사는 게 이상할 정도, 그 정도로 최악의 환경, 우리가 되게 환경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최악의 환경인데, 여기에서도 무려 3분의 1이 너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만큼 잘 자란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복 탄력성이 3분의 1이 고무공 같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3분의 1은 뭐냐? 뭐, 운이 좋냐? 왜 회복 탄력성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내가 진짜 최선의 좋은 환경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낮은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키는 뭐냐면, 뭐 이것도 너무 저는 소름 돋았는데, 인간관계라는 거죠. 뭐냐면 단 한 명이라도, 그 인생에서 한 명이라도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 신뢰를 해준 그 사람이 있었던 아이. 이 201명 중에 3분의 1, 그 최악의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잘 자란 이 3분의 1의 아이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에서 한 명은 있었던. 그러니까 이 한 명이 없었던 나머지 3분의 2는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처럼 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게 아니고 막 좋은 학원 보내고 막 좋은 옷 입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의 입장에서 진짜 사랑을 주는 그런,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이 아이의 회복 탄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이제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 방법들, 여기 책에 이제 쭉 다 나와요, 뒤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정말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거, 딴 거 아니고 쉽게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아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하고 그거에 감사하는 거. 저는 그게 진짜 나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내 아이가 지금 가진 거, 내 아이의 강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그걸 정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네. 정말 다른 것보다 정말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원래도 그렇지만 지금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엄마도 높은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